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 비핵화 협상 비화 7편에서는 김계관이 저한테 밝힌 북한의 핵 폐기 구상과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편에 들어가기 전에 비화 6편에 오류가 하나 있어서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김계관에게 중유 100만 톤을 제시를 하고 북한이 이걸 그대로 수락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영상이 나가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그때 협상에 배석했던 후배한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 제안한 것은 100만 톤이 아니라 50만 톤이었고 북한이 며칠 후에 100만 톤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50만 톤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힐 차관보가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100만 톤 제안을 그냥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국 간 n분의 1씩 분담하는 방식을 미국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의 분담 합의서에 나머지 3개국 수석 대표의 서명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져서 북한과의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 하나를 생략하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변시설 불능화 이후에 핵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초에 북경에서 열린 남북 수석대표회담에서 제가 처음으로 거론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불능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미북 간에는 1단계 이행 마무리를 위한 테러 지원국 해제, 핵신고서 제출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규명, 그리고 영변 냉각탑 폭파 같은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김계관에게 불능화와 핵신고서 제출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체 없이 핵 폐기 단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2단계 이행 합의서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2단계 합의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플루토늄과 HU 같은 핵무기 원료 물질을 반출하고 핵무기를 해체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보에 당장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이었고 이걸 폐기 반출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일 내에 해치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게 가장 급박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매달리면 자칫 북한의 지연 전술과 시간 벌기에 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농후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처럼 방사능 오염이 별로 없는 시설은 해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해체하는 데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10년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재가동할 수 없도록 영구 불능화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북한의 협상 우선순위는 우리와 정반대죠. 북한에게는 핵물질과 핵탄두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내고 싶은 것을 다 챙긴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나 내놓을 수 있는 카드고 2단계 합의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해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지키고 그 사이에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기술도 축적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비핵화하는 신용을 내면서 핵능력과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계관은 2단계에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만 대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정은이 작년 하노이에 가져온 제안을 보니까 북한의 이런 전략은 1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언제 해체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지금은 해결할 수가 없고 미국 간 신뢰가 형성되면 그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묘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다룬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핵무기와 핵물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내놓을 거냐고 물으니까 그거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완전히 해소해야 가능한 일이니까 당분간 손대지 말고 붙들어 매두자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핵을 개발한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자기들이 자위적 수단으로 할 수 없이 핵을 만들었으니까 적대정책이 해소되면 핵을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계관에게 미국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적대정책을 해소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9.19 공동성명에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을 제공을 했고 미북 간 평화공정과 관계 정상화도 약속을 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도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이 약속을 모두 이행하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계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먼저 9.19 공동성명에 있는 대북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어도 함부로 폐기할 수 없도록 의회의 비준을 받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제가 평화체제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 주한미군은 북한의 적국이 아니라 북한과 수교한 우방국의 군대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둔하는 건데 북한이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했죠. 김계관은 웃으면서 북한 군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보장되지 않는 평화협정은 언제든 찢어 없애버리면 그만인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걸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군부의 입장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김계관은 안전보장, 평화협정, 미북 수교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해야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는 약속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현행 국제 핵 비확산 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사찰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NPT에 복귀하기 전에는 북한의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모르느냐고 했더니 인도처럼 예외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했는데 2005년에 미-인도 원자력 협정이 체결이 되고 NSG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서 원전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김계관은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핵 폐기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인도에 해줄 수 있는 걸 우리한테는 못 해줄 이유가 뭐냐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인도는 74년 핵실험을 하고
미인도 원자력 협력협정을 통해서 원전 도입의 예외를 인정받는데 꼬박 31년이 걸렸다.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고 미국의 우방인 인도가 30년이 넘도록 국제적인 핵 비확산에 협조한 대가로 겨우 얻어낸 성과인데 북한은 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인도가 누리는 그런 특혜는 기대할 수 없다고 했죠. 김계관은 북한이 아무 담보도 없이 미국을 어떻게 믿고 핵을 먼저 내주겠다는 겁니다. 핵무기와 핵물질을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에 내줬다가 속된 말로 미국이 먹튀하면 북한은 모든 걸 다 잃고 발가벗는 셈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한다면 경수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핵무기를 북한 내에 5개국이 지정하는 장소에 모아두고 육사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수로가 완공되기 전에는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하지만은 예컨대 중국 대사관 마당 같은 데서 육사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이나 3대 핵 보유국들이 공동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경수로가 완공된 후에 가져나가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폐기 완료가 확인되기 전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원자력법과 NSG의 원전 수출 통제 체제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지만은 이거는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한 아이디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배석한 임성남 차석 대표, 지금은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주 아세안 대사로 나가 있죠. 임성남 차석 대표가 원전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핵무기와 핵물질을 단계적으로 반출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계관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 현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를 더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계관이 황당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육자회담의 목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니까 북한의 핵 신고서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한국에 핵이 없는지도 자기들이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부터 먼저 해결하고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핵을 검증하는 것은 그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핵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IAEA의 전면 통상 사찰을 통해서 확인되어 왔는데 당신들이 또 뭘 사찰하겠다는 거냐고 떠봤죠. 그랬더니 김계관은 미국이 91년에 전술핵을 한국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말 다 철수했는지 숨겨둔 핵은 하나도 없는지 자기들이 미군 기지를 모두 사찰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신고 핵물질 수출 실험을 한 게 IAEA에 발각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 원자력 연구소 같은 곳을 사찰해서 직접 자기들 눈으로 핵개발 의혹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은 주한 미군 시설과 원자력 연구소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상호 사찰을 요구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의 힐 차관보에게 제가 주한미군 시설을 북한의 사찰에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찰할 수 있으면 손해볼 게 뭐 있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김계관이 작년에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북한 외무성 고문 자격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할 만큼 여전히 북한의 핵 협상 전략 수립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협상의 전면에 나선 최선희 제1부상과 실무협상 대표들이 모두 김계관이 육자회담에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김계관 키드들입니다. 북한의 협상 전략에 놀라운 일관성이 있는 것도 김계관과 그 제자들이 여전히 북한의 핵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북 간의 핵 협상이 재개될 때 제 영상이 유용한 관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정우TV의 천정우였습니다.